미미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미미입니다. 여러분 헬스터디 에피소드 3화가 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500명 이상의 지원자 중 7명을 저희가 발탁을 해서 면접을 진행을 했었죠. 이제 에피소드 3화에서는 드디어 합격자가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합격자가 나올 것인지. 저는 그런 댓글을 봤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댓글이요? 뭐 지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한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애초에 막 그렇게 스토리텔링이 아주 휘황찬란하고 간절한 친구들은 이미 노베이스가 아니지 않을까. 동기도 없고 간절함이 딱히 없던 게 이게 진짜 날것의 노베이스다. 잠시만, 멘트 준비해왔나요? 이건 절대 편집 안 돼. 사실상 노베이스는 제로베이스하고 다르다. 자, 그리고 오늘 사실은 뭔가 하나 좀 빠져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요한 과목이 있잖아요. 바로 탐구입니다. 전 스튜디오샤 해나임의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자유전공학부에서 재학 중이고요. 경영학과 정치외교 전공을 하고 있는 최지은입니다. 야. 저희가 나중에 개인 면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전 과목이 개인 마킹이 될 수 있도록 정리 완료가 됐고요.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헬스터디 2024 수능 함께할 25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최종 합격자가 된 첫 번째 합격자입니다. 빨리. 심윤진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지원자였어요. 맞아. 끝마무리 멘트까지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 조심히 가라고. 스태프까지 정리해버리는 그런 멘트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다른 면접 보신 분들 영상 하나하나 보면서 귀중한 자리에 정말 운이 좋게 들어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고, 선생님들 명성에 먹칠하지 않도록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담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시는 게 더욱더 공부에 힘이 되고, 내가 쟤네보다 더 열심히 하지? 다 이겨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저희를 원동력으로 삼으시면서 힘든 수험생활 같이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면접 현장에서 지원서의 내용을 모두 암기해서 지원 동기를 얘기했거든요. 그런 게 절대 쉽지 않고, 그런 소소한 암기 능력 하나하나도 수능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성적대는 지금 누가 봐도 입시판의 허수라고 불릴지 몰라도 누구보다 실수라고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지원서 면접 때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서를 읽었을 때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밝은 측면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장기간의 수험생활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끼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서 가장 큰 요소다. 본인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에 심윤지 양을 헬스터디 최종 선발자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살. 그러면 이제 00년생. 동갑! 야, 이 성적이 만약에 높아지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고, 성적이 불발이 나면 이제 스가 제자를 이렇게 좀 선이 그렇지.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동갑내기 과외하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헬스터디 저희가 합격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에요. 자, 맞아요. 그래서 두 번째 최종 합격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터디 두 번째 최종 합격자는요? 한건희님입니다. 나오세요. 야. 어떻게 보면은 남들의 기회를 좀 뺏은 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당연히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이제 그 부담감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공부에 한번 쏟아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NCS에서도 조금 나왔지만은 자라오면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초등학교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학원 아르바이트나 멘토링을 하면서 진짜 아이들 하고 있을 때 나 또한 즐겁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내가 가야 하는 길이 맞다. 저는 이제 굉장히 간절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못했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영상을 보게 됐는데 댓글에 영어 듣기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더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ADHD 환자였다. 계속 알아보고 검사를 하고 차라리 맞았으면 좋겠다. 최종 확진이 났는데 진단명이 이제 성인 ADHD거든요. 그때는 이제 헬스터디가 이미 됐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만약에 오픈을 하게 되면은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관계자분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정말 진정성으로
마음을 가지고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어떤 거짓이나 꾸밈 없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ADHD라는 질환이 안경을 쓰면은 어느 정도 잘 볼 수 있듯이 약을 먹으면 어느 정도 일반인과 동등한 상태에서 주의 집중력을 낼 수 있다. 질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헬스터디 콘텐츠의 본질적인 이제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누가 2024 수능을 목전에 두고 가장 간절하냐,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의 소유자였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눈에 밟히는 것을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선생님들과 좀 얘기를 나눴어요. 수학을 담당한 다운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인 ADHD를 앓고 있는 수험생의 성적을 향상시켜본 경험도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었고, 다른 선생님들 또한 계속 강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헬스터디 콘텐츠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저해가 되는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1화, 2화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런 반응들을 좀 보셨나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특히 그 DC 인사이드에서 그 한석원 갤러리 거기에 이제 제가 박제가 됐더라고요. 박제가 됐나요? 그 최근 글 중에 가장 많이 개추가 많이 박혔다. 그걸 합격하고 검색을 해보셨어요? 이게 제목이 얘보다 나으면 개추 이거예요. 근데 딱 눌렀는데 바로 이제 나오니까 1.5초간 스턴이 왔는데, 근데 이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전 너무 웃긴 거 봤어요. 예. 그 대댓글도 다 하시더라고요. 굳건이? 새벽에 잠이 안 와가지고. 혹시 악플에도 달았나요? 아니요. 그게 너무 웃겨요. 좋은 말에만 감사합니다. 악플은 안 봐. 다 대답을 안 해. 어찌됐든 지금의 어떤 여유 있는 모습, 성실함으로 또 바뀌어서 열심히 또 갈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제 2024 수능을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건지 각 과목 선생님분들을 이제 한 타임 한 타임 불러서 정리한 시간을 이제 가질 거고, 수능 보는 순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공부량으로서 매진할 때 중요도 순서예요. 어떤 과목이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더 중요할까, 양적으로 봤을 때 그 순서로 선생님들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학 라인을 원하는 데를 정하고, 그 대학 라인 정한 이유는 목표한 대학을 성취했을 때 첫 학기 장학금을 드릴 겁니다. 근데 목표가 너무 시청자분들이나 우리가 납득하기에 터무니없다,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적정한 목표를 잡고 합의하에 그 대학교 합격을 하면 이제 등록금을 주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학이고, 수학에 대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네, 일단 저 반말해도 되나요? 이제 재학생들이니까. 좋습니다. 네. 오케이. 편하게 하세요. 나 이제 너희가 우리나라 수능판을 좀 대표하는 노베이스라고 생각하거든. 5번 봤는데 5등급인 건이와 완전 공부라는 다른 길 걷다가 이제 다시 공부하려고 해서 이제 작년에 이제 6등급을 받은 문제가 있는데, 너희 같은 학생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게, 방금 수학이 제일 많이 시간이 걸리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학은 정확하게만 공부한다면은 제일 빨리 성과가 나오긴 해. 근데 이 말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도 정확하게가 뭔지 알려주질 않아. 그러니까 사실 수포자 전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수학을 못 해본 적이 없거든. 네.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애들이 뭐에 공부를 한다는데 뭐 등급이 저렇게 나온지도 모르고, 나는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고3 때 6등급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1등급 받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정확한 방법 알려줄 수 있다. 일단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건희 형님 이제 5등급이었나요? 네. 그 당시 선택은 기하였습니다. 윤지가 이제 미적분 선택을 했어요. 작수였죠. 선택 과목 뭐 달라져야겠습니다. 무조건 달라져야 되고, 무조건 나는 확통으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생각을 하고, 기하랑 미적이랑 확통이 절대적인 개념량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실제로 등급을 받기 위한 문제량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이거는 사실 뭐 지금 가고 싶은 데가 뭐 교대랑 주요 대학교로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확통을 해야 된다. 수학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열심히 한다고 오르는 과목이 아니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야지 성적이 오르는 건데, 그 방법이 없었다는 거지. 되게 많은 학생들이 그래.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봤어. 그리고 시간도 많이 썼어. 근데 성적이 뭐 5등급, 6등급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많거든. 나는 그 이제 정확하게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공부를 해서 5, 6등급이 나올 수 있나? 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 너네 그거 보면서 현타 오잖아. 그런 거지. 이제 너희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보는 시간을 공부라고 한 건데, 사실 그거 방향성이 전혀 없는, 열심히 한 거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기초적으로 다지고 갈 지점이 지금 너무 많다. 그쵸. 사실 그걸 먼저 해야 이 방향성이 성립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할 때는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고등 수학을 무조건 하고 할 거야. 수학 1, 수학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대종반 들어간다고 하면 수학스도 막 시킬 건데 절대 안 돼.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뭐 어떻게 서로 응용이 되는지, 인수정리 응용 같은 거, 역함수의 조건 같은 거 다 수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거든. 근데 수학 1부터 하면은 이걸 너무 기본으로 깔고 가. 이렇게 되죠?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너희는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막 수학의 벽이 계속 느껴지는 거야. 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 나는
나는 뭐부터 해야 되지? 나는 이게 기본 수업이라고 해서 들은 건데. 그래서 그런 기본부터 할 거다. 자, 두 번째 방향이 뭐냐면은 노베이스 친구들이 자기가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 어떤 생각하냐면은 천천히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진짜 대가리 깨진 생각이거든. 빨리 해야 돼. 고등수학 상, 고등수학 하, 수학 1, 수학 2,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책으로 따지면 5권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 목표는 2달 반 안에 끝나는 거야. 1회독을. 1회독을 끝내는 거지. 그러면은 뭐 한 6월 모의사 전까지? 열모에서 전까지 이제 개념 1회독 해야 된다. 오케이. 이제 조금 더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어. 등급에 대한 이야기거든. 좋아요, 좋아요.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도 알고 이제 시청하신 분도 그렇게 받아들일 건데 이게 문과 시험이었던 나영 1등급이 통합형으로 치면은 3등급의 중반 정도를 받으면은 비슷한 성적이 나왔어요. 이거는 정말 수치학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올 3등급이라고 하면은 국수, 영탐이 올 3등급이면은 보이는 건 올 3인데 사실 얘는 수학을 너무 잘하는 애야. 그래서 수학을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수학 점수가 조금 더 좋아지면은 표준 점수가 확 올라가니까 기본적인 목표는 나는 6월에 3등급을 일단 목표로 삼고 싶어. 그리고 6월 성적을 바탕으로 3이 나오거나 3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나는 이제 수능 때까지의 2차적인 목표를 잡고 싶은 거지. 사실 그 이후는 이제 성적이 나와봐야 알겠고. 그치. 그 사이에는 우리가 모의고사 볼 텐데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이제 6월 모의기 전에 수학은 3등급 정도를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선생님은.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이제 중간에 3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는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개념이 아마 안 끝날 거야. 그래서 딱히 사실 의미는 없어. 그냥 테스트지 그냥. 그렇죠. 보긴 보나요? 보긴 봐야지. 그 현장감을 느끼는 이외에 그 무엇도 연연하지 마라. 우리 6월에 3을 한번 목표로 해보자. 이거는 뭐 될지 안 될지 나도 사실 잘 모르겠어. 자, 맞아. 네 번째 방향성으로는 나는 학생을 너네를 공부하게 하는 것도 내 역량이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공부 안 하면 내 실력이 없는 거야 사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부분까지 내가 좀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거든. 내가 에피소드 1에서 얘기했는데 내 말 잘 들을 사람 뽑는다고 했어. 너희가 정말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여기까지가 나는 방향성이었고 디테일을 조금 더 얘기를 할게. 개념 공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 사실. 그래서 난 어떤 방법으로 복습을 시키냐면은 이게 내가 학원에서 그대로 쓰는 방식인데 너네가 내 수업을 듣고 너네가 강사가 된 것처럼 수업을 하는 거야. 직접 말을 하면서 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도 찍게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개념을 공부할 때 문제도 무조건 풀어야 돼. 유형 문제집 풀 거거든. 뭐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쌤만 풀면 3등급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일단 그거에 대한 나의 답은 아닌데 쌤을 안 풀면 3등급 나오기가 힘들어. 되게 역설적인 말 같은데 유형 문제집에서 배워야 될 거 배우면 되는 거야. 첫 번째가 기본기, 풀이에 대한 기본기, 피지컬이라고 하지. 두 번째는 너희가 이때까지 수학을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조건 모르는 게 생길 거야. 틀리는 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 틀렸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더라가 되면 안 돼. 그건 암기식이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가 돼야 되는 거고 오답 노트가 나는 조금 비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발상 노트라고 해서 이제 그 부분만 시키는 공부 방법이 있어. 그것도 내가 매일매일 검사를 받을 거야. 수학을 3등급 이내로 받아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전체 과목 밸런스에 있어서도. 자신 있나요? 예! 이런 데 자신 있나요? 네! 오케이. 안 돼도 목표 자체는 3으로 가야지. 오케이. 못 가도 상관없다. 나도 노베이스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때 제일 답답했던 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이거 성적 이래서 오르려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그게 진짜 나는 고3 때까지 너무 힘들었거든. 나는 이제 내 수업의 그래서 모토는 너희가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성적이 오르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정말로 성적이 나올 수 있게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같이 열심히 해보자. 오케이. 자, 어찌됐든 정리를 하자면 개념 공부 관련해서 교재가 나갈 거고 배송을 해드릴게요. 바로바로 교재 강의 지원이니까. 두 번째는 발상 노트라는 걸 시킬 건데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서 다운 선생님한테 보고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수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형님. 네, 오케이. 네, 퇴근하세요. 파이팅! 오케이. 이제 국어고요. 맞아. 수능 공부에 있어서는 수학이 제일 중요할 수 있지만 진짜 수능 장에서는 국어지. 그러니까 수능 그 날을 컨트롤하는 건 국어야. 나는 딱 그렇게 생각해. 사실 국어 시험만 끝나면 거의 모든 긴장감은 없어져. 이건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알 너무 텐데 중요한 내용이야. 4수를 하고 5수를 해도 계속 수능이 긴장된 이유는 국어 때문이야.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실 국어 실력을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그날의 긴장감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멘탈, 생활 습관. 국어를 아침에 풀잖아.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는 국어를 가르치는 거 플러스 이것저것 생활 습관이라든지 멘탈까지 같이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야. 국어도 우리가 선택 과목을 조금 조정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치. 난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 보통 노베이스들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그런 여론들이 많은데 사실 난 이건 선호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등급컷이나 표점에서 유리한 건 엄매가 지금 계속 유리하고 그리고 나는 이게 개인의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결국 화법과 작문은 긴 글을 어쨌든 읽어야 되고 또 내용의 일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돼서 글 읽는 속도가 느리면 화법과 작문보다 엄매가 나. 형님이 작년에는 화작이었죠? 네, 엄매. 원래 엄매였구나. 성향 차이 어떤 것 같아요? 둘 중에 그냥 보기 편하게. 엄매가 좀 낫지 않나.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했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엄매를 풀어내는 것도 오래 걸렸다. 네. 작년 엄매가 개념을 묻긴 했는데 포장이 좀 많이 돼서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내 일일이 다 선지를 고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난 딱 두 개를 보는데 일단은 글 읽는 속도 그리고 그러니까 글에 대한 기본적인 친근감. 그러니까 나는 글 읽는 거 좋고 나 화작 재밌어 하는데 굳이 화작을 안 할 이유가 없어. 근데 나 글 읽는 게 너무 부담되고 비문학 풀고 화작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하면은 난 엄매. 근데 이제 엄매로 갈 때는 또 하나 유의사항. 암기가 진짜 안 된다. 그럼 솔직히 엄매하면 안 돼. 암기는 전혀 재능이 없다. 그러면 화작해야 돼. 어떨 것 같아요? 엄매! 아니 왜 갑자기? 괜찮을 것 같아요? 글 읽는 게 좀 많이 느려가지고 보통 이제 엄매부터 풀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수능장에서 진짜 엄매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이거만큼 큰 그게 없거든. 없어. 안정감이. 맞아. 또 내가 가르치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만점은 본인의 역량일 테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줄 수는 있을 것 같고. 윤지는 일단은 수능판에 온 게 거의 처음이라고 봐야 되나? 네. 엄매하고 화작이 있다. 이거 정도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어떨 것 같아? 개인적으로 그냥. 네, 저도 엄매가 나을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시간 세이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관건은 엄매에서 시간 세이브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 왜냐면 엄매도 실력이 안 되면 시간 세이브가 안 되거든. 사실 엄매는 문제당 1분 컷은 내줘야 돼. 최대 2분. 입력되는 순간 바로 튀어나와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관형사용 전성어미 하자마자 그럼 자다 깨서 은는일던 막 이래야 돼. 맞아. 아니 그 정도 돼야 무조건 이게 해야 돼. 딱딱 떠오르지. 거기서 갑자기 생각하면서 뭐더라 이런 순간 이제 시간 세이브는 안 되는 거지. 선택은 둘 다 엄매로 가는 거고 세부적인 이제 독서 문학 중심의 공부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이제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둘 다 낫지. 네. 저는 아닌데 아 비문학이 더 비문학이 좋아? 낫다고? 문학을 좀 못 읽어가지고 머리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좀 잘 잡아줘야 되겠어. 네. 어차피 둘 다 베이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 동일하고 질문하고 싶은 거는 시랑 소설 중에 어디가 좀 더 어려운지 본인이 느끼기에. 소설이 어려운 것 같아요. 긴 글이 어렵네요. 긴 글이 어려워. 나오니까. 윤지는? 저도 소설이 더. 보통 노베이스들의 특징이야. 오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긴 게 싫은 거야. 그리고 노베이스들은 고전을 훨씬 더 어려워하거든. 왜냐면 이게 현대는 접근은 가능해. 그렇지. 기본적으로 이 한자어는 고전시가 거의 모르기 때문에 고난도로 갔을 때는 현대 파트가 더 어렵거든. 근데 뭐 이것도 다 케바케긴 하겠지만 예. 뭐가 더 저는 현대가 어려워요. 현대가 어려워? 오히려 그러면은 근데 어쨌든 나는 둘 다 문학 제로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 만한 게 난 세 파트라고 생각을 했어. 일단 첫 번째는 문학 개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쉽게는 수미상관, 뭐 영탄법, 서리법, 반어법 이게 뭔지 알아야 형식적인 측면의 문제들을 풀 수 있고 형님 직유가 뭐예요? 뭐뭐처럼 뭐뭐 듯이 같이 뭐 이런 느낌이죠. 요 정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되게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이 있어. 진짜 기본이고 그걸 안다고 해서 문학 실력이 막 완전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잖아. 네. 일단 기출 분석을 해야 되고 본인들이 아마 N수를 했지만 나는 제대로 기출은 분석해 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문학은 절대 주관의 영역 아니라고 생각해. 수능 문학은 결국 또 다른 비문학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도출되는 선지들이야. 일단은 우리는 소설 읽는데 가장 소설 중요한 뭐 인물관계 파악이라던가 줄거리 흐름 정리한다던가 시공간적 배경 같은 거를 구분한다던가 하는 게 좀 약할 거거든. 그런 정말 기초적인 소설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아 소설이 생각보다 풀만하구나 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기출 분석하면서 좀 빠르게 6월 모의고사 대비로 EBS까지 같이 EBS 문학 작품 사실 다 볼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좀 초반에 분주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비문학인데 이건 좀 장기전이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오히려 세부적인 건 찾으라고 하면 잘 찾아. 근데 전반적인 흐름 캐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 보통은. 그래서 일단은 초반에는 무리하지 않고 하나의 지문을 보더라도 이 흐름을 계속 입력하면서 갈 수 있는가 그걸 계속 연습을 시키려고 해.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기억할 수 없잖아. 그럼 내가 이 문단에서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 이해하고 어떤 건 킵하고 갈까 이 정도의 판단을 좀 해주면 좋거든. 노베이스 친구들이 항상 나한테 물어보는 게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 어떻게 줄이냐. 근데 애초에 시간을 단축하는 스킬은 좀 의미가 없는 게 1, 2등급은 시간을 줄여도 괜찮아. 스킬을 써서. 근데 우리 3등급 이하 친구들은 피지컬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축구를 하는데 축구 선수가 체력이 딸려. 근데 뭐 드리블 스킬 가르쳐주고 트래핑 스킬 가르쳐주고 한다고 해서 다양한 잡기술은 피지컬이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이것저것 알려줄 거야. 뭐 반복되는 단어들을 중시해라. 뭐 비례반비례 관계를 찾아라 알려줘도 얘네들은 그럼 글을 읽지 않고 반복 그거 표시하고 막 비례반비례 있으면 막 미치고 근데 문제는 글을 또 정리는 못하고 있어. 그런 문제가 생겨. 글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글을 날려 읽게 된다. 글의 내용은 애초에 입력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저 시간
어떻게 줄이죠? 막 시간 줄이고 싶어 이러지 말 것. 어차피 잘 읽게 되면 시간은 줄어. 아, 오케이. 처음에는 지문 그냥 뭉텅이 날아갈 거예요. 한두 지문 그냥 못 풀어. 당연한 거야,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초조하거나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가 됐든 수능만 잘 보면 돼. 국어는 특히 수미잡이야. 그러니까 나는 길게 보자는 거야. 글을 볼 줄 아는 능력부터 기르는 게 난 순수성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진 사람마다 솔직히 너무 달라.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고 선호하는 제재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영화하고 좀 비슷하지. 빠르면 6월 모의고사. 어찌됐든 난 목표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우리가 글을 장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날 굉장히 떨릴 거다. 아무리 실력적인 베이스가 탄탄해도 솔직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잖아.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지켜보고 있어. 그날 숨이 막힐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내가 삼수하면서도 삼수 때가 제일 떨렸어. 그때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왔거든. 글씨 둥둥 떠다니는. 근데 눈과 손이 솔직히 거의 다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뇌도 움직였겠지? 근데 되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다 무의식으로 들어간 거야. 그렇게 내가 그때 수능을 100점 맞았지. 가쁜 자랑. 빌더 좋은데? 그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풀어야 되거든. 그렇지. 글을 읽으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막 이게 뭔 소리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떨쳐낼 거다. 국어는 부담스러운 순간 게임 끝이야. 국어는 자신 있어야 돼. 그래서 나 기상인증 하면은 같이 참여도 해줘야 되고. 기상인증? 기상인증 우린 6시에 할 거야. 나는 5시 반을 기준으로 살았었는데 왜냐면 최상위권이니까. 왜? 적당히 하면 안 돼? 6시 기상은 원래 수능 때도 사실 해야 되거든. 할 해야 거고. 돼. 그러니까 앞으로 타임라인 그렇게 좀 맞춰보죠. 지금 내 기존 수강생들이 벼르고 있기 때문에 헬스터디 이제 자기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니까 난 사실 이게 모든 친구들한테 다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그렇지. 생각해서 다 같이 레이싱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덕분에 또 등급컷이 이렇게 오르겠지? 중앙으로? 나는 5, 6등급이라고 생각할게. 지금의 이 상황을. 실제로 네, 실제 5등급이었고 작년 거 6등급이었어요. 응. 그러니까 실제야. 그러니까 그냥 눈앞이야. 그냥 똑같아. 일단 어떻게 2등급까지는 한번 멱살 잡고 캐리를 해보려고 하고 야 이걸 쭉 던지는 겁니까? 2까지? 내 수강생들의 절반 넘게가 5, 6등급이야. 지금 온라인 상으로는. 물론 내가 최상위권도 들어가지만 네. 결국에는 노베이스 친구들 가는 루트가 있어. 엄매랑 문학 공부해서 잡히면 내 성적에 하한선이 생기거든. 그렇지. 더 이상 떨어지진 안 나. 않는다. 그런 느낌. 그걸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체계적일 필요가 있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 MBTI.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니까 뭐 너무 막 뭐 과학적 근거 막 들고 오지 말고 국어 공부를 할 때는 MBTI P이면 안 돼. J여야 돼. 국어 공부할 때만큼은 그러라는 게 국어에서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이거겠지.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단어 그거 있었다. 맞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오케이. 나 이 부분 보고 딱 이거 선지랑 이거 연결시켜서 이거 3번이 확실하게 정답이다. 이게 들어가야 돼. 체계성을 갖추고 알고리즘 맞춰 딱딱딱딱 생각해서 3번이다.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보통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 3번일 것 같은데 보통 2개가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 2개가 헷갈리잖아. 정말 수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게 결국에는 2개 중에 하나를 계속 고민해. 4번, 5번, 4번, 5번? 5번 했는데 정답이 4번이야. 근거를 객관적으로 내가 찾기 전에 이미 내 주관이 기입돼버린 거야. 오히려 정답은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좀 꼬아서 줄 때가 많잖아. 근데 보통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왠지 그냥 여기 그 비슷한 말이 있으니까 5번 아닌가? 하면 틀리는 거야 보통은. 오케이. 질문이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 오답노트 이런 거 쓸 때 예를 들어 뭐 사탐이면은 특정 개념이 있으니까 이제 오답을 쓰면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오답노트를 쓰는 게 아닌지 개인적으로 문법은 오답노트 좋다. 왜냐면 문법은 말 그대로 아까 사탐 같은 개념이라서 이건 그냥 뭐 사실 틀렸다면 정리해두는 게 좋거든. 그래야 다음에 안 틀릴 수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문학이랑 비문학이야. 문학은 생각보다 쓸거리가 좀 있어. 어떠한 구절이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는가 모르면 써야 돼 사실. 이런 식의 표현은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아니면 고전시어를 봤는데 예를 들어 실솔 알아? 귀뚜라. 오 유베이스인데? 희망을 봤다. 소름 돋았는데? 실습에서 실술 뜻이 나온다고? 이 말이 안 돼. 그럼 보통 이제 유발된 정서가? 그리움? 막 그런 쓸쓸한 막 이런 거 있잖아. 와 뭐야? 긴장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툭 그냥 문학에서 주는 클리셰들 있잖아. 문학에서는 되게 당연한 형식들 그런 것들을 일단 내가 몰랐다 하면 그런 걸 정리해둘 필요는 있거든. 가장 문제는 비문학이야. 스크랩북을 만드니까 애들이 잘라가지고 지문을 막 아니면 다 옮겨 적고. 근데 그건 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하면 비문학은 굳이 오답노트가 필요한가 싶어. 왜냐면 그냥 책에다 바로 정리하면 되지 굳이 뭐 노트에 옮겨 적어야 되냐? 다만 그런 연습은 좀 해볼 수 있지. 예를 들어 내가 1문단, 2문단,
산문단, 문단마다 그래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뭔지에 대한 간단한 정리, 구조정리라고 하잖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연습,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 난 이거는 꼭 하라고 하는데 오답노트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결국 처음에 뭔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 내가 뭔가 해설지랑 다르게 생각했거나 평가원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하지 못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그걸 뭔지 정확히 적어야 돼. 처음에 잘못 생각했던 것, 그리고 올바르게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두 개를 정리하는 용도로라면 나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 자, 뭐 이렇게 해서 국어 공부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음 탐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네. 다음 또. 파이팅! 자, 탐구입니다. 뭐 주요 과목 끝났는데 자, 일단 탐구 두 과목을 합친 공부량이 영어보다는 약간 많았으면 좋겠다. 일단 탐구 개념 먼저 끝내고 영단어 조금 보고 자는 게 맞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탐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자, 탐구 과목은 뭘로 하냐? 우리 수학 선택 과목 확통 정했잖아요, 그죠? 그 순간 끝났다. 확통 과탐이란 없다. 확통 과탐? 상상조차 힘들다. 무조건 사탐이에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죠? 예. 좋아요. 그래서 사탐 두 과목 해야 되는데 자, 어떤 과목을 하느냐? 건희 형님, 작년에 그 사탐 뭐 하셨죠?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 네, 등급이 어떻게 됐죠? 3, 5 이렇게. 생윤3. 생윤 살립시다. 예. 이거 살려. 3등급 고무적입니다. 근데 윤사가 문제인데 혹시 윤사 말고 다른 과목을 해봤어요? 사탐? 타이문화 해봤어요? 타이문화? 사용나도 이제 했었죠. 현역 때 10년 전. 그러네요. 지금 11년 전이구나. 죄송합니다. 19살 때? 그때 등급 기억나요? 한결같이 5등급 이런. 형님, 생인 윤사와 시너지가 있지만 윤사 개념을 체크해보는 거 사실 지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문으로 합시다. 생윤 사문으로 다시 태어난다. 왜냐면 은근히 윤사가 은근히 최상위권 과목이에요. 개념 공부할 때 생윤보다 빡빡한 정도가 다르다. 좋은 거는 생윤 사문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국어 그릴게와 같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태도가 좀 겹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제 생윤 윤사에 생윤 사문 다시 태어납니다. 예. 오케이. 윤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거? 혹시 그냥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사탐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중요해요. 사회문화요. 사회문화. 생윤 사문 갑시다. 네. 왜냐면 사회문화 결정된 상태에서 여기서 뭐 정치화법 넣거나 이래야 되는데 정치화법은 역시나 그냥 최상위권 과목이에요. 조합상 가장 많은 사회탐구 국룰조합. 생윤사문을 둘 다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납득되나요? 예. 오케이, 좋아요. 그 생윤사문을 실제로 정시 때 경험을 했던 그리고 서울대 합격을 이뤘던 스튜디오샤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크리에이터 했었고 지금은 이제 학생인 선생님입니다. 이제 시작해 주시죠. 저는 사실 저 수험생활 돌아보면 제 힐링 시간이었어요. 오케이. 사탐 공부가. 맞아. 진짜 국영수가 힘들거든요, 할 때. 그리고 점수 오르는 것도 힘들고. 근데 사탐은 정말 하는 만큼 올라요. 3등급 받아보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2등급까지는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는 생윤사문 둘 다. 당연하죠. 사문은 이제 도표, 생윤도 킬러 문제. 거기서 1등급이 결정나는 건 맞지만 사실 2, 3등급까지는 열심히만 하고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예시를 들자면 제가 그 한국사 필수 시절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한국사를 무조건 봐야 돼요. 한국사 필수가 아니어서 탐구 과목 안에 한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선택이 한국사하고 법과 정치였어요. 3수 때까지. 그래서 4수 때 그때부터 한국사 필수라서 사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법정하고 사문을 했어요. 그거 2주 공부하고 2등급 나왔어요. 그만큼 개념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찌됐건 절대적인 공부의 양은 적기는 해요. 사문이랑 생윤이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고 사실 국영수는 제 생각에 3월 모평 한 달, 두 달 만에 갑자기 점수가 오를 수 있는 과목들은 절대 아니죠. 기본기가 너무 중요하고 배경 지식도 중요하니까 진짜 사탐이야말로 동기부여를 받기가 가장 좋은 과목이에요. 지금 이번 3월 모평 때 갑자기 2등급을 따거나 1등급을 딸 수는 없겠죠. 근데 개념 한 번 떼고 나서 그래도 전과 비교했을 때 한 등급이라도 두 등급이라도 올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과목이 이제 생윤 사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3월 모평 때 열심히 좀 해서 개념을 한번 도표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한번 끝내봐서 내가 하면 되는구나라는 그 느낌을 사탐에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좀 빡빡하기는 해요. 솔직히 완전 가능은 아니죠. 그치. 왜냐면 인강 같은 것만 봐도 맞아. 12주차 막 이렇게 하는데 베이스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저는 예를 들면 뭐 내신으로 윤사를 이미 한 상태에서 생윤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면 사실 개념을 더 해야죠. 당연히 3월 모평을 한다고 개념을 다 끝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훑는 게 저의 목표기는 해요. 좋아요. 일단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고 수능 특강 교재를 중심으로 할 거다. 일단 2월까지는 다른 과목들, 주요 과목들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화이팅! 곧 봬요. 저랑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어인데 영어는 사실은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늘에서야 또 말씀드리지만 영어 선생님을 따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 형님. 아니 원래 저여서 좋았던 거 아니야? 좋았죠. 네, 근데 어쨌든 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문 강사는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대치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정말 유명한 수능 영어 강사님이신데 또 선생님이라고 거의 뭐 대한민국에서 영어 성적 향상 수기는 공개된 걸로 따지면 거의 제일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노베이스 영어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자부하고 정말 어렵사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좀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영어는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의가 선생님 대면 과외를 또 하고 싶다고 하세요. 그래서 영어는 또 선생님 합류를 하시고 실제 유튜브 영상이 지금 많이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한 영상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끝났고 한국사 이어갈게요. 한국사 하지 마세요. 네. 한국사 생각도 하지 마. 언제 생각하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거 전 일주일에 유인물 줄 테니까 그거 외우고 들어가서 봐라. 작년에 건희 형님 등급이 몇 등급이었죠? 몇 등급이었죠? 3등급이었습니다. 왜 제가 알고 형님 모르죠? 윤주 같은 경우가 4등급이었어요. 네. 3등급 이내가 맞으면 문제가 없어요, 한국사가.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직전에 유인물 줄 테니까 그거 외우고 들어가기. 끝나고 오답 복습 같이 하고 한국사 뭐 끝. 오케이? 네. 좋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최종 보스를 만나러 온 거다. 최종 수능날 등급 받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올해 이 등급대를 받고 이 등급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저희 약속한 게 있잖아요. 최종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그 첫 학기 장학금을 주겠다. 오늘 저 하는 겁니다, 진짜. 거기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오케이? 못 가면은 이제 헬스터디 강종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오케이, 민영쌤 지정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거 책상에 붙여두시라고 제가 인쇄를 해왔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건희님 거. 건희 형님부터 갈게요. 왜냐하면 견희 형님은 줄곧 똑같은 그 목표가 있죠. 특수대학이 있죠. 바로 이제 교육대학인데 교대가 좀 어땠어요, 일단? 말이 많아요. 일단 올해 컷하락이 좀 많았어서 컷하락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뭐 예년에 비해 낮았다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통상 지원자들에 비해 꼴찌 합격자가 낮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컷하락이 좀 많았고 그 폭이 컸던 학교가 있어. 이제 애들이 빵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빵꾸가 컸겠다. 뭐 한 문제 격차로 잠깐 날 수도 있고 빵꾸가 그냥 무지성으로 날 수도 있고 대형 빵꾸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었어서 그치. 말이 많았어. 그리고 뉴스에서도 뭐 9등급 특정 지원자가 실제로 낮은 성적으로 교대에 쓰면서 더 좀 이슈가 됐지. 그래서 교대는 말이 많아서 컷하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있었던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일어났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 되게 복합적으로. 오케이. 일단 첫 번째로는 통상 지원자들이랑 이제 문 닫은 학생들 사이의 격차인데 보통 학생들은 커트라인만 보기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붙었는데 공개된 컷이 여기 있어. 그치. 그럼 이게 교대 컷이다 이렇게 그치.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좀 컸고 근데 이게 꼬리가 털릴 수밖에 없는 게 한 군에 모여 있잖아요. 교대가 정시는 있죠. 가나다군을 쓰는데 나군에 모여 있고 너무 많이 뽑아요. 그 가군의 한국 교원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걔는 높아. 왜냐면 걔는 다른 대학이랑 같이 쓸 수 있는데 교대는 거기 몰려 있으니까 오케이. 뭐 대안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나군에 모여 있어서 음. 구조적으로도 그런데 많이 뽑아서 이제 올해 모집 정원이 수시 2월까지 감안하면 서울교대가 244명, 경인교대가 253명. 두 개 합치면 이미 500명이야. 오케이. 그리고 걔네만 많이 뽑냐? 당연히 아니겠죠? 대구교대도 190명 가까이 뽑고 전주교대도 224명. 그러니까 대부분 100명 후반대 이렇게 뽑았어. 그러니까 사람이 나군에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꼬리가 털리기 좀 쉬웠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23학년도 수능이 교대에 좀 쥐약으로 나왔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교대는 문이과 격차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은 대안이 많아. 왜냐면 취직을 생각했을 때 대학이 아쉬워도 공대를 가면 취직이 되겠다. 그래서 교대를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덜해. 근데 문과는 이제 대학이 특정 대학 밑으로 가면 교대를 가서 취직 걱정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 문과에서 선호도가 높아. 근데 2, 3 수능이 어떻게 나왔죠? 국어가 쉽고 수학이 어렵죠. 그러니까 문과 지원층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차라리 국어가 어렵고 수학이 쉬우면 문과가 좀 못한 폭이 적어 보여. 국어에서 득점하면 되니까. 근데 이번에 국어 너무 쉬워서 문과 지원층이 약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일단 교대가 컷 방어하기에 좀 안 좋았지. 그래서 수능 난이도 뭐 구조랑도 살짝 연관이 있었어. 이게 두 번째. 그다음 마지막이 뭐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 뭐 인구 절벽 형성도 있을 수 그치. 있겠고. 그리고 네. 교대 TO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게 하반기야. 왜냐면 교대 임용이 11월에 있으니까. 근데 11월에 수능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입시 시기에 맞물려서 교대랑 관련된 안 좋은 뉴스 기사들도 나왔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컷하락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꼴찌 점수만 보고 와, 뭐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정말 흔히 말하는 좀 어그로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그래서 네? 올해 입시 결과만 보고 저성적으로 교대를 갔다. 그 성적을 목표로 해야겠다는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폐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커트라인은 아니고 모의 지원 시점에 적정 예측 커트라인이거든. 예측대로 정상 입결이 나왔을 때 이 성적이 컷이었던 거야. 제가 그거를 제안해드릴 거고 이건 실제 입결이랑은 다를 수 있어요. 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 윤지님도 제가 다 적절한 예측 컷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형님이 지금 어디 있었죠? 전주교대. 그러면 전주교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대부터 밑에서부터 볼 건데 네. 일단 교대가 목표면 일단 어디든 가야 되잖아. 교대 어디든 가요?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가야지 교대. 불러주시면 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교대 점수 범위 중에 그래도 좀 아래쪽에 있는 범위부터 본 거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광주, 전주, 진주 뭐 요 정도 라인. 바뀔 수 있죠. 2023 수능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2024 수능이. 그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알아도 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일단 위치로 보면 국어는 3등급 중간 정도로 잡았고 오케이. 백분위 83. 그다음 수학은 3등급 컷 정도로 잡았어요. 3컷에서 2점 높은 성적이긴 한데 거의 3컷. 그다음 영어 2에 사탐은 다 2등급 컷. 이게 이제 지방교대선이고 그러니까 이게 평균 점수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컷이 나오면 거의 문 닫는 성적. 아, 이게 거의 꼬리 성적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가 지금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은 어떻고 뭐 빵꾸 났네, 뭐 5등급, 9등급이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미가 없는 거고. 다른 대학도 빵꾸 기준으로 목표를 그럼요. 잡진 않잖아.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요 정도였다. 이제 춘천으로 좀 가요. 근데 지방교대가 많잖아. 많아. 춘천으로 잡은 이유가 오케이. 춘천이 지방교대 중에 선호도가 거의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수도권에 교대들이 대안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오케이. 경상도랑 비교를 하면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진주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권이 막 이렇게 나눠 먹길 해. 근데 수도권은 서울 경인이 안 되면 방법이 없어. 그리고 서울이랑 접근성이 좋아요. ITX 타고 바로 쏘기 때문에. 춘천역 바로야. 그래서 순천교대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서울 경인으로 써야죠. 경인이 올해 거의 제일 크게 빵꾸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얘기가 제일 많았을 텐데 빵꾸 나는 데는 바닥이 없어. 1등 학교라고 조금 나고 꼴등 학교라고 많이 나는 게 아니라 하위 대학도 조금만 날 수 있어서 그래서 경인교대는 너무 오래 입결만 믿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부터는 3은 거의 없고 수학도 3등급 컷에서 2점만 빠졌어. 그러니까 대체로 서울교대도 한번 보죠, 형님. 사람 인생 모르는 거 아니게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1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냥 그나마 사탐 1이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사탐 1컷으로 했고 수학은 2컷이에요. 거의 2컷. 3이긴 하지만 3인데 거의 2컷이고. 2고 안타깝게 3이 된 느낌. 그치. 국어는 2 중간 살짝 안 되는. 그 서울교대는 면접 변별력이 거의 제일 커요. 진짜 완전 초대박 터지면 고민해 볼 만한 약간 이런 느낌을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면 최종 합격까지 면접도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방교대부터 서울교대까지 쭉 훑었는데 건희 형님 여기까지 하고 목표는 교대. 고대 합격 시 첫 학기 장학금이다.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윤지인데, 윤지는 사실은 이제 지원서 당시 연세대학교를 적으면서 본인도 터무니가 없었다. 이런 말 해줬고, 일단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돼. 그렇지. 연대는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연대는 이제 중간에 달성을 하면 재설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69평 때 보여, 싹이. 이거 미쳤다. 이거 레전드 방송이다. 그러면 이제 갖고 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했을 때 작년 등급이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준비한 게 2등급에 3등급 요 정도. 그러니까 노베이스에 사실 이 정도 올리는 거 자체도 상당히 좀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고 싶었고 이렇게 받았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2023 기준으로 5리에서 5.3 맞았을 때 어디쯤 갈 수 있으려나 요걸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거 참고해서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일반적인 선호도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권, 경기권 오케이. 이렇게. 네. 이제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게 뭐 국숭세단이라고 묶어서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정도로 보면 대략 3이 많아요, 성적표에. 이제 보시면 여기 보여드린 성적이고 물론 3등급이 범위가 너무 넓어. 2에 가까운 3이 있고 거의 4인 3이 있잖아. 그래서 3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것도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수학은 거의 3컷. 3컷에서 2점만 올린 거고 탐구는 3 중간. 그다음 국어는 3 중간 살짝 위. 영어는 2를 깔아주면 좋아. 왜냐면 영어 3부터는 국숭세 정도가 어려울 수 있어서 영어는 2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위쪽으로는 받는 게 저의 1차 목표죠. 요게 윤지의 최저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대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도 막 엄청난 차이는 없어요. 딱 이 성적대, 등급대 봤을 때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여기 이상을 간다면 진짜 우리도 기쁠 것 같아. 노베 인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원점수로 보여드렸는데 국어가 너무 높긴 해. 작년에 국어 수학 난이도가 굉장히 좀 그 차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어는 이거보단 조금 낮아도 될 확률이 좀 있고 80점대. 대신 사탐은 작년에 너무 어려웠어서 맞아. 이거보다는 높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탐은 진짜 역대급으로 나왔어요. 근데 뭐 계속 어려울 수도 있긴 해. 근데 어쨌든 맞아. 작년이 좀 유달리 어려웠어서 맞아, 이거. 사탐은 이것보다는 살짝 높은 느낌으로 보시고 국어는 살짝 낮은 느낌으로 우선 목표 설정을 합시다. 자 이제 홍익 때인데 야 근데 3호는 1위 꽂혀있네 커트라도. 아 수학은 아까 마지노랑 똑같이 잡았고 수학 영어는 그냥 그대로 잡았고 아까에 비해서 연동이 국어는 두 문제 더 맞췄고 이거 사문생윤도 두 문제씩 더. 점점 압박감이 오죠. 네. 와, 진짜 근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안 될 거 없어요. 아 건국대 어때 건국대. 좋아요. 이게 찐텐이구나. 진짜 이 목소리가 찐이네. 오케이 자 건국대 봅시다. 근데 일단 정시에서 차이가 엄청 크진 않아. 그래서 내가 성적을 그냥 과목 구조만 바꿨어. 아까에 비해서 수학을 조금 올렸고 2점 더 전체적으로 했고 높아지네. 사문을 2점 뺐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높다기보다는 아까 홍대 성적에서 수학 좀 잘하고 사탐 좀 미끄러진. 전체적으로는 비슷해. 제가 모든 대학을 다 훑을 수 없기 때문에 라인의 대장들을 가지고 왔어요.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희대를 한번 갖고 와봤네요. 3 없음. 꿈의 대학으로 이제 좀 더 넘어간 느낌인데 일단 건대랑 차이를 보면 와.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영어 1을 넣었어요. 왜냐면 인정해. 국수를 1을 찍을 수가 1을 없어. 찍을 수가 없어, 그래. 그래서 영어를 1로 올렸고 국수는 그냥 유지를 했어. 와 영어 1? 국수는 똑같고요. 영어 1하고 사문을 한 문제 더 맞는. 어렵진 않아? 그러니까 영어 여기까지는 국수는 똑같이 해두시고 이제 영어 사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노려보자 정도. 영어 사탐. 네. 중앙대까지 갖고 왔어요? 아 중앙까지 오케이. 난 마지막 보스 또 갖고 목으로 중앙. 그러니까 이 이상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조사할 대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중앙대 이거 마지막 대학인데 중앙대 좋아요? 너무 이게 배우고 싶다. 가셔야겠다. 근데 일단 3개나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수학도 사실 거의 2고 2컷에서 1점 모자란 거야. 이것도 거의 2고 국어도 2 중간이고 사탐이 이제 1컷. 그러니까 수학의 현실선을 유지하되 다른 거의 현실을 깨트려 버렸을 때 우리가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게 중요해. 윤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을 때 주느냐. 그치.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쪽은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쪽을 이제 정해야 돼요. 시청자들과 이게 납득이 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고 지금 작년 수능 성적이 의미가 없는데 66, 458이었나요? 네. 조금 높네. 목표가. 이게 어느 정도 두 사람 간에 그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건희 형님이 지금 교대에 노리는 것과 그치. 그거보다 너무 낮으면 또. 그치. 근데 인정을 합시다. 그래. 왜냐면 나는 기준은 이거야. 본인이 만족하고 다니는 거. 그게 무조건이야. 형님 교대만 하면 춤추죠? 아 무조건 치죠. 오케이. 그 수준이 그래 중요한 거. 윤지한테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인서울이면은 만족할 것 같아? 네 완전. 정말? 네. 그러면 헬스터디는 이제 마지막에 춤 엔딩인 거야? 솔직히 싫을 수도 있죠. 전반적인 상황이나 두 합격자의 어떤 그 현재 성적대로 봤을 때 저 생각했을 때는 그 장학금을 받고도 기뻐야 되잖아요. 그 학교를 다닌다는 거니까. 기쁘게 다닐 수 있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인서울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완전 괜찮아요. 만족하고? 인서울 갑시다. 너무 좋지. 사실 인서울로. 만족이 아니라. 오케이. 자, 인서울대학교 가면 첫 학기 짜고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공부 자극되고 파이팅 할 수 있어요? 완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입시까지 정리해봤는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죠? 1시간 20분 그 정도. 인수이 얼마? 저도 넉넉히 잡아서 1시간 4, 50분? 그 왕복 4시간? 네 거의 그 정도 돼요. 너무 멀다.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는 곳을. 우리 그 제작 지원을 이제 계속 받거든요. 갔는데 그거 이제 별도로 좀 될 수도 있다. 그래? 그래서 요거를 구해볼게요. 좀 주위에서 공부합시다. 서울에서. 진심이에요? 서울에서. 한 집? 어? 두 분 한 집? 미쳤나요? 대학생 우리 신입생 됐을 때 알바해주고 월세 냈을 때 딱 잡을 수 있는 서울권 대학교의 그 옆에 있는 그 느낌 정도를 제가 그 이상은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 저도 후달리기 때문에 원룸 정도가 될 거고 그 이상 우리가 유튜브적인 표현이 리쿱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니까 그러니까 조회수 리쿱이 안 돼. 지금 뭐 우리가 음악 게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와서 이제 사는 걸로 합시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윤지 괜찮아?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까지 짐 좀 챙겨놔요. 와. 자, 이렇게까지 해서 입시까지 정리해봤는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나가서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헬스터디 에피소드 3화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났습니다. 이젠 진짜 공부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마 거처가 좀 이동이 되어서 서울 인근으로 와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기존 지원을 받을 때는 멘토링, 교재, 그리고 교육과 관련한 이제 뭐 기자재 이 정도만 적어놨습니다만 거주가 아무래도 먼 상황입니다. 조금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 점 여러분들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을 듣고 2024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분 정말 큰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달려봅시다.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잘 되길 정말 모두가 바라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최종 대학교 합불 결과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화에서는 본격적으로 본거지로 옮겨서 공부 환경이 세팅되는 그 장면을 목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스터디!